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서방과 대치 중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르게 외교적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미묘한 간격까지 벌어지면서 앞으로의 중러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5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개막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지 않았던 시진핑은 이번이 약 2년 반 만에 첫 해외 순방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회의 전에 모두 발언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등 이 서방의 제재, 또 대만에 대한 미중 갈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푸틴은 이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한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관련된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도움을 규탄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푸틴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같은 러시아하고의 협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푸틴을 향한 시진핑의 속내는 이후에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진핑은 푸틴에게 상당한 거리두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에 푸틴을 만났을 때 양국 간 우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제한 우정을 강조한 바 있죠. 이런 무제한 우정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200일이 넘은 지금 무기 부족 때문에 심지어 북한에게까지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당연히 지원을 하면서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번 양 정상 만남에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서방의 제재를 반대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라고 말한 대목은 크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내비쳤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발언을 푸틴이 직접 공개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러시아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발언을 그런 감정이 묻어 있는 레토릭,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우려 언급을 인정한 점이 놀랍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자국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언급도 완전히 쏙 빼버렸다 하는 점,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 발표의 행간을 읽는 학자들은 이날 보도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묵시적인 비판으로 해석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이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 두 나라의 전략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이 자기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매우 신중하고 억제된 발언을 내놓은 것은 몇 년 만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두첸코 존스 호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러시아가 대국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고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라두첸코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이 자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에너지 위기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나선다면 당장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와 제재를 받아야 하는 데다가 중국이 미국 외의 시장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도 직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번에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국면에서 수시로 발언했던 제재 반대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판하면서도 군사작전을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짚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죠. 서방의 제재 때문에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사물자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석탄, 가스 수출도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이달 들어서는 원유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6월 말에 32조 원이던 흑자가 8월 말에는 3조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15일 미국 시간입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고 7개월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제한 우정에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중국 역시 제 코가 석자라서 지원해줄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푸틴이 주창했던 것처럼 단극화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다 그러면 시진핑도 적극 이 무제한 우정에 호응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상황은 오히려 푸틴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이 시진핑이 푸틴을 손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32달, 32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개시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찾은 것은 사실 푸틴과의 정상회담보다도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순방에서 하루에만 8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만나면서 협력 확대를 다짐하는 등 우군 결집의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무역 협력 심화, 그리고 중국 기업의 진출 지원,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입 확대 같은 차이나머니를 통한 지원을 약속했고요. 각국 정상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인들 정상들에게 공통으로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제안하면서 해당국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 수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러시아의 주권 개입, 그리고 영토 분쟁을 우려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토 용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발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에반 파이겐바움 전 국무부 차관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베이징이 모스크바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푸틴이 국제사회에서마저도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중국과 이익의 노출은 푸틴에게는 치명적이죠.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시진핑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만약 러시아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다면 그 여파를 고스란히 중국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속의 알렉산더 가브예프 선임연구원은 아마도 시 주석이 이제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중국의 우려 표명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푸틴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나이젤 굴드 데이비스 선임 연구원도
러시아는 전황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불리해지고 있고 이건 중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의 외교적 동력을 상실한 푸틴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